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시장 흐름에 순응하는 가치 채널 민석의 급등 시그널입니다. 6월 27일 금요일 시장은 다시 한번 정책 이슈 중심의 순환매 장세가 강하게 전개가 되었죠. 특히 기술 수출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저출산 대응 정책, 원전 해체 같은 테마 중심의 뚜렷한 수급 흐름이 확인된 장세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금일은 이젠 지난주 금요일 6월 27일 금요일 시장 한번 보고 금일 어떤 종목들로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에이비온. 네, 에이비온은 항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종목 한 25,000원까지는 도달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설명드렸고, 만약에 상한가가 좀 무너지는 흐름 보면 따라붙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왜냐면 이게 여전히 추가 시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1조 8천억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점상 이 지금 시총이 보시면 3,677억이죠. 아직 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3분의 1 정도, 1조 8천억 규모니까 3분의 1 정도만 이렇게 나눠서 하더라도 한 6천억 규모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 한 2배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좀 보여지는데, 이 종목은 추후에 좀 지켜보면 알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이러한 종목들이 기관과 외국인의 이제 강한 수급이 집중되면서 이제 바이오 섹터들이 순차적으로 수급이 좀 붙는 그런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이렇게 호재성 있는 종목들은 단기간에 이런 테마가 아니라 이런 종목으로 인해서, 이 에이비온을 인해서 단기 이제 중성 바이오 종목들도 이제 순환 흐름이 좀 기대될 수 있는 이런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해용품 출산, 이제 저출산 관련주들이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어요. 보면 꿈비라든지 제로투, 세븐이라든지 막 수급이 들어왔다가 밀리는 형태는 나왔어도 그래도 장세가 좋지 않았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뚜렷하게 수급은 이렇게 한 방씩은 들어오는 모습이었다. 물론 장 초반에 강하게 나왔다가 밀리긴 한 건데, 여하튼 이재명 정부가 이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에 나선다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런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이 기대가 반영이 되면서, 거기다가 또 최근 한중 관계 회복에 따른 중국 수비 시장 진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수비재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원전 해체 관련주들이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고리 1호기 승인으로 인해서. 그래서 저는 사실 티플렉스가 좀 수급이 들어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외로 수급이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이런 종목들이 사실 평상시대로는 수급이 들어오지 않다가 갑자기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원래 남북기업주로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이 종목도 엄연히 원전 해체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원전 관련주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좀 잠잠해져서 좀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물론 결국은 남북기업주가 수급이 들어오면 이런 강물주들도 수급이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추가적인 하락으로 이렇게 밀 가능성은 전 적다고 보거든요. 많이 밀어봐야 300일선 부근입니다. 정별 형태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세력이 더 이상 더 밀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긴 했는데, 좀 더 지켜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전체적으로는 우진 엔텍이라든지 그 오르비텍, 그다음에 이드텍, 피코그램, 비츠로테크, 원일, TNI, 그다음에 휴림로봇까지. 특히 휴림로봇이 좀 흥미로운데, 이 종목은 바퀴 달린 로봇을 생산한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통해서, 왜냐면 원전 해체할 때는 이 로봇이 바퀴 달린 로봇으로 이렇게 좀 작업을 하는 것이 최고다. 왜냐면 자율주행 관련된 어쩌보면 이 로봇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이 휴림 로봇이 제작하는 이 휴림 로봇에서 제작하는 그 자체 로봇이, 바퀴 달린 로봇이 굉장히 다양한 일에 이렇게 좀 쓰이나 봐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서 할 수 없는 일을 이제 로봇이 대체로 해준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수급이 강하게 붙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신고가도 딱 나왔잖아요. 보니까 그 추가 시세도 아마 금일 나올 수 있습니다. 시간으로도 갭으로 이제는 어쩌보면은 시간으로 이제 상한가에 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갭으로 뛰면서 더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전 로봇 관련주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이 휴림로봇이 일단 원전 관련주로 들어왔지만 로봇 관련주로도 엮여 있는 종목이거든요. 이 현대차와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이 종목 뭐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로봇하고 AI 관련된 종목도 순환매적으로 이렇게 좀 수급이 들어왔죠. 뭐 휴림 로봇도 공통적으로 포함이 되는 거고, 로봇, 그럼 두산 로보틱스, 보시면 두산 로보틱스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고요. 그럼 유일 로보틱스, 그다음에 TPC도 완전히 뭐 그냥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좀 관심을 안 받던 로봇주들도 역시나 이렇게 좀 연동돼서 들어왔고, 뭐 스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정이 좀 나왔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오일선을 그 이격을 좀 좁히면서 다시 또 보낼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로봇 섹터가 전반에 장초반부터 수급이 들어오긴 했는데, 제가 추천드린 종목은 이 로보스타죠. 로보스타도 장중에 수급이 들어오긴 했는데 만족을 못 하겠어요. 이게 좀 말이 안 돼가지고 결국은 더 들어오긴 할 텐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왔었잖아요. 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회복을 못 해줬습니다. 예를 들어 뭐 카카오뱅크, 뭐 카카오, 뭐 게임즈도 그렇고, 뭐 여하튼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회복이 되어 있는 종목들, 안 되어 있는 종목들이 명확하게 좀 나눠진 형태이지 않았을까. 그 다나 같은 경우 22%까지 반등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에이트도 수급이 이렇게 좀 들어왔고, 제주은행도 보시면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 제주은행은 차트 베이스가 확실히 좋아요. 신고가 나온 다음에 밀리질 않고 양봉으로 5일선 지지받고 양봉으로 걸치죠. 이런 종목들은 추가 시세 앞전 고점 돌파도 나올 수 있는 형태이긴 해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매매를 한다면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괜찮다. 뭐 금일 은봉지형 나온 다음에 뭐 다음날 갈 수도 있는 건데, 뭐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앞전 고점 돌파는 또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그 차트 베이스를 봤을 땐. 그다음에 LGCNS도 이렇게 반등이 강하게 나왔다. 장이 막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를 보면 저는 케일렛이나 케일렛 좋죠. 차트 베이스. 그럼 한국정보통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오픈베이스, 오픈베이스 정도가, 이 세 종목 정도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근데 금일보다는 한 번 더 좀 밀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오픈베이스라든지 한국정보 인증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뭐 케일렛도 그렇고 지금도 차트는 좋거든요. 근데 저는 1순위가 케일렛이야. 만약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밀면 매수 들어가셔도 돼요. 이런 종목은 강하게 상승을 나올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케일렛이 1순위. 일단 그 한국정보통신하고 오픈베이스가 좀 쌤쌤입니다. 충분히 조정이 다 나왔다. 갭을 다 메꿨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매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추천주는 제가 금일을 뭐 말씀 안 드린 게, 추가 하락이 나오면 여기서 더 한번 밀리면 매수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다른 종목 그냥 잡지 마.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세 종목 정도만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물류 같은 경우도 이제 북극 항로 테마가 부각되면서 KCTC가 또 강하게 수급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이 종목은 세적죄예요. 제가 봤을 때는 300일선 넘기고 5일선이 돌파가 나온 거잖아요. 300일선. 그렇기 때문에 5일선 조정 나온 다음에 추가 시세가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방도 역시나 엮여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죠. 그래서 이런 형태는 추가 수급이 또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금일 장세일 때는 일단 강하게 들어왔으니까 한방 또 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일단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화장품 관련주는 CSA 코스믹이 또 강하게 추가 시세가 나와서 좀 과도한 상승입니다. 오히려 한국 화장품 같은 종목이 전 더 수급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안 들어왔어요. 뭐 보면 얘하고 콜마홀딩스가 수급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왔다. 그래서 여기서 눌림 자리 잡고 또 거래량이 또 최대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앞전고점 돌파도 나올 수 있다, 이런 형태는. 근데 굉장히 좀 과도해요. 오히려 한국 화장품이 전 더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다만 제가 이게 원래대로라면 추가락이 아니라 시세가 나와야 됩니다. 만원대 이상으로 한번 슉고 쳐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왜 이 종목이 못 나왔을까? 그 신용 같아. 제가 봤을 때는 신용을 제가 안 봤어요. 사실 이걸 놓쳤어. 왜냐면 여기에서 이제 2.63%가 갑자기 확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1.8%를 샀다는 얘기는 지금 말 그대로 시총이 1341억이잖아요. 그럼 1.8%면 대략 13억 8 거의 한 5억 원치 샀다는 얘기거든, 하루에. 근데 만약에 이제 개인 물량이라면, 이게 만약에 개인이 한 25억 원치 샀다, 그러면 세력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되거든요. 미쳤다고 25억에 샀는데 다음날 바로 20% 올리겠습니까? 누구 줘라고? 그럼 바로 이 사람은 5억 이상 버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세력이 매수한 물량이라면 괜찮은데, 세력이 매수했다면 지들이 이제 수익 보기 위해서 끌어올린 거니까. 요즘은 세력도 신용 잘 씁니다. 신용 잘 이용해요. 근데 이걸 봤을 때 바로 끌어올리지 않는 거 봤으면 개인 물량일 가능성도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여기에서 또 신용이 늘었잖아요. 근데 이제 개인하고 이제 외인이 늘었는데 긴가민가입니다. 이것도 봐야지 알겠지만. 그래서 이게 만약에 뭐 세력의 물량이라면 금일이라도 상승이 나올 거고, 아니라면 반대매매 물량을 유도하기 위해서 더 밀 수도 있습니다. 재수가 없으면. 근데 결국은 민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앞전고점 돌파 나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저는 금일도 나와도 할 말이 없다고 봐요. 이 종목은 너무 오버쳤어. 지금 거래량 줄이면서 지금 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콜마르딩 쓰는 건데 이 종목이 못 간다고? 난 좀 어이가 좀 없더라고요. 원래 대장주가 한국 화장품이고 제일 먼저 상한가에 친 종목입니다. 근데 뭐 상대론적으로 뭐 코리아나도 그렇고 뭐 이런 종목들은 조정이 들어왔는데, 한국 화장품 시간으로도 뭐 추가적으로 또 밀려가지고 좀 이해가 좀 안 돼요. 근데 사실 그냥 민다 하더라도 저는 신용 때문에 좀 세력이 흔든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금요일 시장, 지난주 금요일 시장은 정책 중심의 강한 테마가 순환매 장세로 장세로 퍼졌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사실 전체적인 종목이 다 간 건 아니에요. 뭐 로봇이라든지 원전인체 관련주라든지 뭐 바이오, 뭐 저출산 관련주라든지 안 간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 중에서 이제 대장주격인 종목들이 좀 강하게 간 거고, 그 외 종목들은 하방 흐름이 나왔다 오히려. 그래서 종목별로 진짜 뭐 상승과 조정이 갈리는 그런 장세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좀 강한 종목들이 잘 가는 테마야, 잘 가는 장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합리적인 종목을 매매하는 게 더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점 좀 잘 인지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기존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츠 테크놀로지. 코츠 테크놀로지는 제가 이해하다고 했죠.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좀 의아하다고 했는데 5일선을 못 넘기고 끝났지만 금일 시초가가 5일선을 넘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한 방 더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갭을 메꾸기 위해서. 근데 어차피 이 종목은 좀 우량하기 때문에 내용도 좋고 앞전고점 돌파 나와도 할 말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내용에 따라서는. 그래서 일단은 5일선을 돌파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밀리더라도 지지받고, 음봉을 지지받고 믿고 있다는 형태로 한 번 더 장대음봉 나올 수 있는 형태라고 보지만, 차라리 이 종목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추천한 종목 가격 이상으로 왔잖아요. 그럼 빠져나오시고 차라리 제가 말씀드린 종목도 있잖아요.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뭐 로보스타 같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 매매하시는 게 더 낫다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확률상으로는 거의 뭐 이란하고 이스라엘 뭐 이런 형태는 거의 끝났다고 봐서, 뭐 아무래도 이란이 좀 트럼프를 자극해가지고 야 다시 뭐 핵폭탄으로 쏴버릴까 약간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좀 그렇습니다. 뭐 그래봐야 뭐 효과가 있겠나, 뭐 그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반등 나왔으니까요, 알아서 잘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프리마 HQ 이 종목 같은 경우 뭐 추가적으로 밀려서 61선까지 좀 밀린 상황인데, 크게 뭐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차피 보유하시면 상한가는 결국은 넘깁니다. 근데 이게 7월달 때는 장세가 별로 좋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살짝 옆으로 기웃기웃될 수 있는데, 어차피 한 달 정도 좀 참으시면, 한 달 이전에 뭐 7월달 때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8월달 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파동을 이렇게 그려가면서 크게 나온다고 한다면 여기서 뭐 7월달 때 조금 뭐 완만한 상승이라든지 옆으로 길 수도 있는 거예요. 긴 다음에 이제 8월 때부터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좋다고 봐요. 스프리마 HQ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전히 좀 좋게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틱 인베스먼트. 스틱 인베스먼트도 또 빠졌어요. 시장 흐름이 별로 좋지가 않았죠. 대다수의 종목들이 다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 21선까지 이렇게 지지를 좀 받는 모습이고, 장세 흐름이 좋아지면 다시 또 슈팅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 종목은 딱히 뭐 61선까지 빠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긴 다음에 앞전 고점 돌파 나옵니다. 좀 묵직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래서 만약에 진입하셨다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좀 인내심을 갖고 보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갈 종목을 드립니다. 순간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갈 종목을 드리는 게 맞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고점 종목에서 매수를 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런 종목도 아직 고점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하기 때문에 많이 간 게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앞전 고점 돌파는 나와야지 정상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으로 나올 수 있어도 결국은 고점 돌파가 나온다. 다만 좀 시원시원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 특징입니다. 좀 지루하게 좀 진행이 된다. 그래서 지루한 걸 좀 싫어하시는 시청자님들께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단기적인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뭐 노복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화장품 관련주라든지 좀 단기 승부할 수 있는 종목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종목 매수하시고 좀 안전빵을 좀 원하신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뭐 좀 지루한 종목들을 좀 진입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지루하더라도 걱정은 없거든요. 실적이 우량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황고 화장품은 제가 뭐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죠. 뭐 CSA 뭐 코스믹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콜마홀딩스 같은 경우는 수급이 들어오는데 이런 종목이 수급이 안 들어온다는 게 좀 말이 좀 안 되긴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화장품 관련주도 뭐 시세가 안 나온 종목들은 수급이 한 방씩 돌 거라 보거든요. 뭐 한국 화장품이 굳이 아니더라도 일단 한국 화장품은 모양이 좋아요. 그래서 빠질 때 만약 없으신 시청자분 빠질 때마다 한번 좀 승규 진입이라 뭐 추가 조금씩 소액으로 좀 모아나가시는 전략도 나쁘진 않다. 왜냐면 바로 죽는 형태가 아니에요. 이 차트는. 일시적으로 뭐 죽을 수 있어도 결국은 시세가 나오는 형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휴림 로봇은 뭐 제가 다시 설명드리지만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뭐 한번 보면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잖아요. 원전 관련주로 이렇게 관심받는 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퀴 달린 로봇을 생산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휴림 로봇이 만드는 테트라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플랫폼에 센서, 카메라, 제어기까지 내장된 완제품이어가지고 초현대차가 추가하는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오피스, 스마트 서비스 환경에서 바로 도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22년도에도 테트라 시리즈를 현대차가 주문 중이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협업이나 완제품을 납품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좀 보여질 만큼 관심을 받는 거다. 이게 원전 테마뿐만 아니라 원전 해체 관련된 그 테마뿐만 아니라 현대차와 관련된 종목이기도 해요. 뭐 SS랩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죠. 현대차와 관련된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현대차와 관련해서는 뭐 로보스타 같은 경우도 과거에 직규 로봇을 현대차에 납품한 이력이 있고요. 로보티즈도 뭐 최근에 상한가가 나왔잖아요. 물론 이 종목이 LG그룹이 또 가지고 있다. 로보스타, 로보티즈, 그다음에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LG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2대 주주로. LG가 로봇 관련주에 꽤 많이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 로보티즈도 뭐 이렇게 관련돼 있는데, 그래도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이번 현대차에 납품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게, 현대차가 이번에 생산한 로봇이 이동형 로봇이잖아요. 그래서 로봇의 핵심 부품이 액추에이터를 로보티즈 아니면 하리젠, RMA나 아니면 뭐 사면 같은 기업에 주문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 보여지는데, 아마 로보티즈가 고정밀 서버의 그 액추에이터를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로보티즈가 이것 때문에 상한가 친 게 아닐까, 전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이 종목은 괜찮아요. 현재 뭐 밀리는 상황이지만 저는 9만원대는 충분히 넘긴다고 보거든요. 84,900원 당연히 넘기고요. 9만원대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하이젠, RN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갭을 띄운 다음에 어때요? 지금 21선 지지를 받고 있죠. 그 다시 만약에 노봇 관련주가 관심 받는다면 앞전 59,900원도 넘긴다고 보여지고, 사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사면도 지금 원형 패턴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지금 쭉 보면 원형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계속. 근데 노봇주는 안 갈 수가 없어요. 지속형이야. 그러니까 이 종목도 23,150원도 넘길 거라고 전 보여집니다. 향후에.
지금 뭐 바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좀 옆으로 뭐 뜸 뛰다가 뭐 갈 수도 있는 거고. 이건 뭐 어차피 로봇 관련주는 저는 좀 유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돌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는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PNS, 미케인스는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종목은 진짜 뭐 추가적으로 또 조정이 나왔죠. 근데 이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사면 변경을 하더라고. 7월 1일부터 PNS 로보틱스로 변경이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 관심 받고 싶어서. 미케인스가 로봇 관련주인지 인식을 못하는 주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아는 거야, 이 종목은. 근데 로보틱스 변경, 이 종목이 로봇 관련주였어? 약간 이런 인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영도 수술용 로봇을 만드는 데잖아요. 그럼 고영 로보틱스라고 하면 오히려 더 관심 받을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회사명을 바꾸는 것 자체가 전 굉장히 호재라고 봅니다. 이 종목도 미리 매수를 해놓는 게 맞아요. 이렇게 조정 나왔을 때 미리 매수해 놓으셔라. 어차피 저는 앞전 고점 돌파 넘긴다고 봐요. 금이라도 매수해놔야 된다, 이 종목은. 저 이렇게 보여집니다. 로보스타뿐만 아니라 차트가 좋아요, 패턴이. 매수해도 됩니다. LS도 안 바꾸려나? LS 로보틱스라고 바꾸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LS도 차트가 좋아요. 추가 하락도 나왔네. 좋은 가격대로. 거의 뭐 그대로 원점 복귀됐기 때문에 거래량도 없이 밀었잖아요. 이런 종목은 좋은 종목이란 말이에요. 매수하기. 오히려 고점 매매보다, 고점에 있는 종목들보다 이렇게 저점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매수하기는 더 쉽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일은 추천 종목이 없어요. 그대로 갑니다. 로봇 관련주, 특히 화장품 관련주도 화장품 관련주인데, 한국 화장품은 저 질렸어. 좀 질렸고, 로봇 관련주로 더 관심을 보셔라. 뭐 한국 화장품은 담아 놓으시고, 안 가면 그냥 끌고 가세요. 어차피 가요. 인내하시면 어차피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10,000원은 가야 돼. 10,000원 넘겨야 돼. 제가 봤을 때는 경험상 10,000원을 안 넘긴 적이 없기 때문에 패턴상으로는 무조건 상방으로 가야 되는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 좀 참고하셔서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로봇 관련주가 너무 좋아요. 차트 자체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는 제가 세 종목 말씀드렸죠. 그 케일렛, 그다음에 한국 정보통신, 그 다음에 오픈베이스. 이 세 종목만 보시면 돼. 추가로 나왔을 때 미리 좀 담아 놓으셔라. 단계적인 관점으로 먹을 파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금일 아니면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매일 늦게 올리는데 제가 좀 공부를 하냐고 주식 연구를 좀 하다 보니까 좀 늦게 올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7월달 장세는 별로 좋지 않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실수도 좀 할 것 같아가지고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좀 심취되지 않나 좀 싶습니다. 여하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